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오전장 잘 보내고 계신가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자,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에서는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모두 완전히 떨어낸 건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도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비기 첫 번째 힌트,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강자, 게임 체인저라는 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힌트, 차량 공조 부문 글로벌 2위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화면에 같이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또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 너무 어렵다 하시면요. 전화로도 문의 주셔도 되는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식비기라고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번호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백사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노란톡과 문자 참여를 통해서 이뤄지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는 백사부,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저희가 첫 방송이었는데 혹시 주변 반응 어떠셨나요? 일단 생각보다 종목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수 시점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도 어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중에 원래 제가 이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굉장히 많이 잘 확인을 하는데 어제는 저도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찬찬히 보다 보니까 우리 백사부님 너무 잘생겼어요라는 글이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주식은 확실히 아는 백사부와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들의 주식 비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백사부의 주식 비기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백종국 사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노란톡에서는 오늘의 사부님 픽 공략주 공개와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일단 시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의 부진 이제서야 조금 만회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실적 기대감의 강세였는데 우리 증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건지 자, 사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올 2분기 실적 시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좀 과감하게 전략을 가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의 확진자 수 증가와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부분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킬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자신 있게 매수를 하시는 시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급의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루 만에 사부님 옆에서 풍어를 좀 읽게 된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실적 기대감과 함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매수를 나서 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먼저 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비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강자라고 먼저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오늘 제 1장 먼저 공개해 주시죠. 네, 1장 같은 경우 종목을 우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차량 공조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전반적인 열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열 관리라고 한다면 어떤 부품을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혹시 뭐 차량 내부에서 히터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히터도 마찬가지고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공조 시스템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엔진을 식히는 부분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의 전반적인 내부와 외부 모두 열 관리를 하는 것을 바로 공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품을 이 업체가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공조 부품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앵커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차량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완성차 부분에서 어떤 부분? 혹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그거 말씀하시는 반도체 건가요? 쇼티지 현상은 이따 뒤에 한번 나오긴 하는데요. 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해 큰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바로 공조 부품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잘해야 오래 갈 수 있고요. 급속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터리에 대한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서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공조 부품은 전기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조 기술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서 배터리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공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 전기차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를 분류를 할 때 전기차 업체라고 분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전기차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조 부분에서 이 업체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우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실적 성장세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은 당연히 이 회사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부품에서 점유율까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사실 전기차를 언급할 때 논외할 수는 없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점을 따져보기에도 사실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2위라는 지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냉매 기반으로 한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우 차별화된 기술력을 이 업체는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은 총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것이 냉각 기반 열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매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현재 현대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냉매 기반 열 관리 시스템을 1차 그리고 2차 물량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글로벌 3위인 업체가 현재 매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업체였는데요. 네. 중국으로 매각이 되면서 이 업체가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짝 갸웃한 게 3위 업체가 매각이 된 게 네. 왜 호재가 되는 건가요? 일단 그 냉매 시스템, 공조 부품 같은 경우에 납품을 하게 됐을 때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의 기술을 유출되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 같은 경우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품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자신의 기술이 유출될까 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은 3위 업체에 납품을 하기보다는 1위와 2위 업체한테 납품을 하는 방식을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가 점유율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점유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좋은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회사가 좋아진다라고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분명히 2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8,690억 원, 전년 대비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따져보자면 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의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지만 북미와 유럽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아시아는 성장을 했는데 오히려 전기차와 관련돼 있다고 하면 북미랑 유럽 시장이 조금 더 메인 시장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의 전기차로 보자면 굉장히 메인 시장이 맞습니다. 핵심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서 전년과 비슷했던 이유는 앵커님이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반도체 쇼티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쇼티지가 생기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부품이 상당히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은 분명히 유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이 되면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와 유럽은 전기차의 메인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꽤 큰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분기에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인데요. 네, 1분기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된다. 저희가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이 회사의 수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회사가 수주 물량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아실까요? 매력이 있다고 하시니까 뭐 한 2년? 2년은 조금 너무 적습니다. 진짜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수주 물량을
6년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업을 하지 않아도 6년 동안 공장이 돌아가도 충분히 매출이 나온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6년째 수주 물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규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10%, 작년보다 10%의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6년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쌓여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성장성도 있지만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신규 수주의 전기차 비중이 무려 75%나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신규 수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차량 부품, 내연 기관차에 대한 차량 부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는 현재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 전체만 보더라도 큰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예상 실적을 한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7조 7,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8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우 큰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만의 성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주 물량을 봐서 알겠지만 계속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인데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된 성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해외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성장은 2050년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도 상당히 싸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실적이나 성장성 말고도 매우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지분 매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너무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M&A 시장에서는 사실 올해 최대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매각 금액이 상당히 큰 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회사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정말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전기차의 효율적인 열 관리 시스템 납품이 가능한 글로벌 3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M&A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주가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이렇게 듬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믿음이 가고 이 종목 궁금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M&A 부분을 들으니까 기사가 조금 약간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아리송하죠. 저희가 계속해서 또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떤 종목이 안정성이 있으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부족하다거나 성장성이 있으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 를 다 잡고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저희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제2장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장은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살펴볼 때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성장성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1.6%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57.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 눈으로 확인을 하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0%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분기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가올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이 업체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1,000억 원의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회사 투자 활동도 분명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나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부채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생겨났기 때문에 부채도 갚고 투자도 많이 하고 영업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을 흔히 말하는 단어가 좀 있습니다. 뭐죠? 혹시 우량 기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또 들으니까 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제가 내공이 부족한가 봅니다. 네. 네, 현금 흐름표에서 뿔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투자와 재무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을 우량 기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우량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분기를 보면 이 회사는 당연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부채 비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2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00% 정도 미만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 240%로 부채 부분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유보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이 240%나 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율,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로 3,900%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비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증가를 한번 보면 11.6%나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에비타 증가율, EPS 증가율에서 1분기에 매우 좋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ROE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진했던 수치를 올해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쁘게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가 좀 저조했다. 이게 영업활동에서의 약간 저조함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판관비.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판매를 하거나 관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업이익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포인트가 생겼다는 것이죠. 앞서 1분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 부분보다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낸 재무가 이쪽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재무 비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에비타 증가율, EPS 증가율 모두 매우 양호한 지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재무만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재무제표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약간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업 안으로 현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걱정은 저희가 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에서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도 좀 감이 오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좀 추측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종목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저희가 화면 하단에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힌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마지막 제 3장 부탁드립니다. 네, 3장은 당연히 차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재무를 통해서 이 얼마나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던 업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작년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실적으로도 보여줬던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권 돌파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는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현재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추세선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주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추세 하단과 그리고 박스권 하단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지금 시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일봉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은 241선 라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241선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자면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부터 이어진 박스권의 현재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봉상과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길게 이어진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추세는 이탈한 것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매우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241선의 지지라인과 박스권 하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부담감 없이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요. 일봉상으로도 추세는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한 지지 라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깨져 있지만 분명히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매수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좋은 투자 포인트, 성장성,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꼭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 끝나면 종목명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차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좀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사부님도 좀 추세를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좋은 자리는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정확한 매수 타점에 들어가야지 좀 저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익 날 수 있게 어디서 도와드린다고요?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저희 검색창에서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라고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샵 0082번 문자로 주식 비기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올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 노란톡 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강의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 강의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하신다면 주저 말고 노란톡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종목에 대한 빛에 사부님이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채팅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좀 추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재무제표로도 설명해 주셔서 안정성 충분한 듯 합니다라고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주식 초보도 알기 쉽게 알려주시네요. 네, 알기 쉽게 알려드리니까요. 계속해서 같이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한테 상담 받으려면 여기에 종목 올려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노란톡 방에서 해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오늘 종목 상담 해주시나요? 네, 지금 해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종목 상담에 대한 문의 쌓이고 있어서 한 분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궁금하시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바디텍 매드 24,000원에 매수하셔서 30% 지금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 저희가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일단 홀딩을 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 21선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도 오늘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를 보면 21선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크게 부담을 가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누리고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도가,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목표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15일 날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28,1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도 나오고 있고 추세도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1선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121선입니다. 일단 121선을 기준으로 보자면 2만 원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2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바디텍 매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바디텍 매드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28,000원까지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추세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조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손절가는 잡아드려야 되겠죠. 손절가 2만 원대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지금 7,0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시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눈물 하셨어요. 자, 빠르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트로스 지금 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드리면 될까요? 4월 달부터 지지부진한 정배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리고 대응하기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상승 추세만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현재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단 6,000원과 7,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상승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지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으로 급하게 빠질 이유도 없지만 상승으로 급하게 상승할 이유도 사실 지금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재무적으로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게 가져가 본다면 분명히 수익을 거둘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6,500원 부근이 오면은 정리를 하셔서 조금 더 변동성이 좋고 힘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걸 일단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시면 일단 목표가는 7,500원까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까지 오기 위해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5,000원으로 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지금의 정배열 과정에서 크게 추세 하락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손절가 5,500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하는 건 6,500원 이상에서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지만 길게 보신다면 7,5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캠트로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캠트로스 지금 현재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6,500원 선에서 손절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법인데 교체하실 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신다고 하면 7,500원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때는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는지 이 부분을 좀 함께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500원 선이 깨진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좀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종목 신난다님이 보내주셨어요. 신날만 하네요. 종목 들어보니까. 부국철강 들고 계신데 부국철강 5,000원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15% 비중으로 들고 계시는데 자, 지금 좀 수익권에 들어가 계시죠? 자,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 어제와 오늘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매수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매수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수익을 누리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앵커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좋은 수익에서 얼마에 매도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충분히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 고점이 6,790원입니다. 이 부근 라인에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누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분기에도 매우 좋은 실적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매출액 부분에서 전년 대비로 32%나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863%나 증가할 정도로 1분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에도 분명히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가올 2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길게 본다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에 급하게 오른 기술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5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수익을 챙기셔서 매도를 하신 후에 재매수 구간을 잡으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길게 본다면 일단 7,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6,500원 부근이 오게 된다면 일단 수익을 챙기셔서 매도를 하신 후에 재매수를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좋은 수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제가 따로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일단 6,500원 부근에서는 정리를 하고 재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난다님의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신이 나실만 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익 이미 보고 계신데 6,500원 선에서 한번 물량을 정리하고 가시는 편이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변동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500원 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뿅뿅님이 보내주셨어요. 닉네임이 너무 귀여운데요. 자, GS 리테일 들고 계시네요. GS 리테일 38,000원에 지금 5% 비중으로 들고 계신데, 자, GS 리테일 지금 현재는 매수가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네요. 물 타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물 타도 될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온 게 있습니다. 중요 지지 라인으로 보이는 121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깨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현재 61선과 121선을 5일선과 11선, 21선이 하락으로 뚫었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으로는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매도 시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121선을 회복을 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같은 경우 추후에 긴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8,000원대의 매수 가격이라면 단기에 오르기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캔들이 121선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1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39,000원까지는 단기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같은 경우에 전고점 39,800원을 기록한 만큼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36,000원대의 라인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있으면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상당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36,900원 이 구간을 뚫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간만 조금 걸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익을 누리고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간은 조금 걸리지만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121선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5월 달에 저점 부근이 35,000원 라인을 제가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32,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35,000원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 라인이 오게 되시면 손절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함께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GS 리테일 확인을 해봤는데요. GS 리테일 39,000원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9,000원까지 가는데 조금 지루한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00원대 매물대가 다소 좀 두터워 보입니다. 여기를 뚫어내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39,000원까지 빠르게 직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지루한 싸움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손절가 3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35,000원 선이 깨지게 되면 3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성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세계 들고 계시네요. 신세계 28만 7천 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지금 뭐 28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비중이 다소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신세계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게 맞습니다. 6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면서 61선과 121선을 현재 5일선, 11선, 21선이 하락하고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맞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동반 하락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 유통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분명히 소비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강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나쁜 자리긴 하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수가 반등을 보이면서 이 신세계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121선을 회복을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월 달에 강한 상승세를 보인 적도 있고요.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강한 상승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의 상승세는 충분히 단기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상승을 보인다면 32만 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32만 원대에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을 일단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을 따로 잡아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를 하실 때는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비중은 10% 이하를 처음에 매수를 하시고 분할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종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세계 32만 원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기대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주라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신세계 좀 탄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지금 433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들고 계시네요. HDC 현대산업개발 32,400원 매수 가격이고 2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서 지금 약수익권이긴 하지만 충분히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선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상승 그리고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3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제가 좀 넓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짧게 드리면 121선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망이 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21선 밑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은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7,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될 그런 종목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목표가로는 35,000원까지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27,5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손절가와 목표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자,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내일도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노란톡에 종목 상담 문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란톡에서는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사부님픽 공략주 과연 어떤 종목이었는지 드디어 정답 공개해 드릴 거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은 수익을 내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벌써 아쉽게도 저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사부님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죠. 사부님, 제자가 아직 부족해요. 네, 오늘 많은 부분들 알려주셨는데 오늘의 주식 비기 중에서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딱 한 줄 짚어주시죠. 공조 부품이라고 하는 전기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기차의 성장이 곧 이 회사의 성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얘기하기에 너무 짧은데요. 그만큼 투자 포인트가 많은 회사이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과 매수 타점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알찬 종목 오늘의 사부님픽 공략주로 짚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또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주식 비기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